어떤 분들은 막 일기 쓰듯이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어땠어요? 후기를 쓰듯이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게 제일 좋긴 해요. 굉장히 작은 미묘한 어떤 증상의 변화? 이런 거라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대충 보면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환자분들 진료를 볼 때마다 평상시의 상태를 항상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파킨슨병의 특성상 날에 따른 변동이 크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매달 진료를 한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데 저희 같은 경우 좀 더 자주 한다 해도 특히나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막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고 집에 계시던 분들이 어떤 약속을 정하고 진료를 보러 나오시는 이 과정이 평상시하고 다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는 이 순간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이제 먼 거리에서 와서 좀 피곤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 했을 때 거동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상태를 보고 전에 비해서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해서 약을 늘리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파킨슨은 다른 병에 비해서 평상시에 어떤 그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런 증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한 평균적인 걸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변동성이 얼마큼 심하냐, 그 변동성이 뭐에 의한 거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이 병의 어떤 단계적인 진행 외에도 환경적으로 또는 어떤 정신적으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분이 그날따라 떨림이 심하고 갑자기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식의 어떤 증상들이 변동이 되는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하여튼 진료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만 환자분도 스스로 알 수가 있고 저희도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근래에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증상에 대한 어떤 미세한 변화, 그 다음에 그날그날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 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저희가 그걸 매일매일 받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향의 영향을 받는 건데, 어떤 분들은 막 일기 쓰듯이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어땠어요? 후기를 쓰듯이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게 제일 좋긴 해요. 굉장히 작은 미묘한 어떤 증상의 변화? 이런 거라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대충 보면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주 그 작은 미묘한 변화를 정밀하게 들어가서 분석을 해내면 거기서 정말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다리가 아파요 이거하고, 오늘은 다리가 조금 종강이 쪽이 약간 통증이 있으면서 종아리가 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갑자기 평상시에 비해서 엄지발가락이 좀 뻣뻣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병의 증상의 다양한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꺼내는 게 좋고, 나아가서 이 병에 관계되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 손자들이 왔다, 오니까 기분이 좋았다, 여러 가지 그냥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해주면 저는 그걸 다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계량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계량화라는 거는 수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정도, 경직의 정도, 이거를 그냥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0에서 10까지 스코어링이라고 하죠. 이거를 갖다가 점수를 줘보세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주는 게 있고, 또 객관적으로 하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동작 평가, 손 흔들어서 이거를 15초 동안에 몇 번 흔들 수 있는지, 걷는 것도 제가 슬로우 워킹을 강조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15분 동안 걷는데 거실을 갖다가 10바퀴를 한다. 그럼 그럴 때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은 얼마큼 이분이 천천히 이 걸음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걸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화 시켜서 요청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모니터링의 방식,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하면은 분석을 저희가 잘 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더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운동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직이 심해졌으니까 스트레칭의 비중을 늘리세요. 아니면 이제 식단에 대한 것도 쭉 저희가 다 체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최근에 좀 너무 탄수화물 비율이 올라갔다. 이거 좀 간식 종류를 좀 바꾸셔야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물을 제가 강조하는데 이제 물을 마신 거 이렇게 다 체크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그냥 늘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특정 동작이 둔해졌고 어떤 날은 좀 빨라졌고, 그러니까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미세한 원인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치를 또 이렇게 구하면은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도 전에보다는 좀 나아졌다. 그 다음 달에는 우리가 평균치가 좀 더 뭐 한 5% 상승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기가 진도가 나가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꼭 그렇게 의식적으로 어떤 목표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가 2리터를 마시기로 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날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환자분께서는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를 연속적으로 2리터를 마시는 것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번에는 10일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셨네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은근히 또 재미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환자분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보내주신 생활의 데이터들을 얼마큼 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 또 재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보다는 도파민을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파민이라는 걸 이제 실감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치료, 나아가서 치유, 본인 스스로가 이 병에 대해서 인식하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좋아지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역할이 생각보다 많이 크구나. 한약 처방을 해드리고 침을 놓고 하는 것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단계에 따라 달라요. 항상 초반에는 제가 1년을 보통 치료 기간을 잡는데, 초반 3개월은 일단 비운동성 증상, 그 중에서도 늘 강조하는 수면과 변비, 이게 제대로 안정이 안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면과 변비를 개선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수면에 대해서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수면 같은 경우도 잘 주무시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면의 여러 요소들을 저희가 요청을 드려요.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실제 잠이 드는 건 언제부터인지, 화장실을 몇 번 가시는지, 총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다 렘 수면,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있으셨는지. 이 시점에서 수면에 대한 개선이 너무 중요하다 할 때는 수면만 가지고도 항목이 막 5가지, 10가지 저희가 요청드리는 게 많아져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들어갈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이분이 어떤 수면 장애 패턴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비로소 파악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주요 증상 위주로 빨리 호전이 되어야 될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또 식단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단에 대한 세밀한 또 분석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처방, 그런 것들을 내드리죠. 이 시점에서 이분한테 중요한 거 위주로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좀 늘려가거나,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모니터링이 됐다, 그럼 그때는 그걸 이제 빼고 새로운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죠. 그러면 제3자가 보기에는 또 그 증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보호자가 체크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최대한 객관화 시켜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나머지는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 또 늘 부정적이기가 쉬워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늘 항상 보호자 또는 제3자의 얘기를 인정하세요,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뭐 예전에 비해서 거동이 어떠신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오히려 보호자가 좀 보고 평가를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